미북 회담요. 지금 오늘 트럼프하고 김정의가 이제 하노이에 입성을 한답니다. 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미북이 종전선언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북한이 어느 정도만 충족하면 종전선언이 될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이 북한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거냐가 핵심인데요. 그 상응 조치라는 것은 영변 핵 폐기 플러스 핵 사찰, 검증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전면적인 핵 사찰 검증이 아니라 영변에 대한 핵의 사찰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놓고 동창리 풍계리 이미 북한이 폐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시설들에 대한 검증 및 사찰, 그리고 영변 내에 이미 알려진 핵시설에 대한 사찰,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미공개 핵시설에 대한 검증 사찰로 나누고, 이걸 갖다가 이제 1단계만 할지 2단계를 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동창리, 북한이 아주 지겹게 1년 동안 우려먹은 이 지역에 대한 사찰. 두 번째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사찰 폐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또 강선 등 미공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고, 지금 북한은 1단계에서 끝내려고 하고 미국은 2단계 영변시설 사찰까지 가자. 당연히 사찰이라는 것은 폐기에 준해서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폐기하지 않았는데 사찰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제가 미국 내에다가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에 지금 2차 미북 회담을 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걱정을 하지만은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 심각한 우려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두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김정은은 미군 철수가 그가 원하는 지금 협상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군 철수를 비핵화를 하지 않고 이루어내는데 김정은의 초점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노이 회담에서는 간단하게 합의가 될 것이다. 북한이 작년 1년간 그랬듯이 올해도 1년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트럼프한테 약속해주고, 트럼프는 한미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약속을 김정은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그렇게 한들 뭘 문제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1년간은 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은 올해도 훈련을 중단하면 훈련하지 않는 이 군대는 결국은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군의 존재에 대한 필요가 사라지는 거죠. 한미 훈련이 중단되면요. 자,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한 이 미 하원의 세계 상임위 대표가 회담 후 일주일 안에
국회에다가 폼페이오가 직접 보고를 하라고 사안을 보냈고요. 자,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동의해 줄 때 지금 미국의 행정부에 이 외교와 관련된 미북 회담과 관련된 많은 관료들이 사표를 내게 되고 이 문제가 큰 빅 이슈로 부각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충분히 트럼프한테 우려를 전달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를 귀찮아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들었지 과연 회담장에 가서 경고를 한 부분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예측이 불허하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미북 선언만으로 종전선언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그래서 이런 종전선언으로 개방의 길로 가게 되면 한국이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좀 미친 짓에 가깝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 가능성들을 문이 자기 입으로 열어놓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되면 문은 내가 다 이런 것을 유도했다라고 생색을 내기 위한 용도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전선언은 꼭 종전선언을 갖다가 미 북 간에 합의했다고 못을 박는 식으로 별도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도 한미 훈련을 중단한다라고 다시 이번에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미군 철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전선언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미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로 합의를 했다라든가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걸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여전히 올해도 한미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주한미군이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1년 이렇게 미만의 시간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중단을 해버리면 작년에 와 있던 주한미군이 지금 훈련을 완전히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하지 못하는 군대 조금 평화유지군보다도 더 못한 거기 때문에 100% 감축, 장기적으로 철수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지금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스태프들이 수도 없이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는데 트럼프의 의중은 지금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약간의 미끼만 추가해서 트럼프한테 던지면 트럼프는 종전선언이나 한미훈련 중단 카드를 충분히 던지고도 남을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라 하는 평가도 있지만은 실제로 중국을 배제하고 전쟁의 당사자인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고 실제로 그게 있고 나면 이 중국이 가세를 해서 정식 종전선언에 관한 절차가 다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목이 말라서 이 정권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될 겁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반대해야 될 청와대가 어제 청와대 김의겸이 하는 소리가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미 중 4자, 남북미 3자, 미북 양자 등 어떤 형식이라도 한국은 환영한다. 미북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이제 미북 간에 하면 끝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합의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협상인데 여기서 과연 중국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중국이 나서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문재인이 지금 가관인데요. 하노이의 핵 담판을 아직 이제 오늘 도착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문재인은 어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제가 설레발을 쳤다라는 좀 품격 떨어지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는 이 문 정권의 행태를 우아하게 설명할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황 인식과 역사 인식을 완전히 발바닥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로요. 이 뭔 헛소리입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채 멍청한 트럼프를 속여가면서 지금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고 종전선언을 하고 미북 수교를 추진하고 또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한국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분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소리를 대통령이 했다면 촛불보다는 한 10배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물러가라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의식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 자본, 국제 기구가 참여할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아니, 북한에 뭘 뜯어먹을 일이 있다고 앞다퉈 갑니까? 아니, 딴 나라가 북한에 돈 된다는 데가 설사 한 군데라도 있으면 우리 안 되고 너네들이 다 돼서 북한에서 나오는 것도 너네들이 다 가져가라. 제발 우리만 좀 빼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북한에서 나올 돈이 뭐가 있다고 들어갈 돈만 있지요. 북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헛소리를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미북 회담에서 한국은 빠져 있고 경협에 필요한 필수 조건인 비핵화 실천과 제재 완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다. 과거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 못했다.
지난 100년을 변방의 역사로 규정하고 신 한반도 체제에 맞춰서 우리가 주인된 노릇을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꼬복 노릇을 하면서 북한이 주인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소리로 인식이 됩니다. 문재인의 이런 인식에는요, 철저한 반미 반일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또 다른 동맹 일본 등과 서방 국가와의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의 번영을 구가해온 이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친북 친중의 아가리로 대한민국을 쳐 넣으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재인은 자신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이 이 나라를 아무리 지 마음대로 지가 대통령이라고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북한에 절대로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놓아두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저는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상실한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 계속 방치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빨리 쫓아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어제 한 말만으로도 무는 미국에서 크레이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더해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그래도 제정신은 아니지만은 김정은이야말로 지금 목적 왜 내가 북한의 총수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